안녕하세요. 창사빠남입니다. 여의도에 리첸시아라고 있잖아요. 63빌딩 바로 옆에 이렇게 두 동 올라가 있는 거. 40층짜리인데 맨 꼭대기층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의 유리보강 공사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이제 뭐 비주얼 목업이라고 보이시는데 이제 저희가 줄여서 VMU라고 보통 하고 이렇게 뭐 낫세대 공사를 할 때는 거의 정말 흔치 않은 광경,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있기가 힘든 그런 행사인데 네.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 조망 그 다음에 이제 꼭 유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색감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안목이 높으셨기 때문에 비주얼 목업을 해가지고 유리 선택을 하는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네, 사실 VMU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큰 그 대형 빌딩 같은 것들 프로젝트 진행할 때 유리 선택이나 아니면 또 이미 선택된 유리의 뭐 실물의 어떤 외관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목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비주얼 목업이기 때문에 이제 외관상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캐치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U를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총 4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각 유리별로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전문가들이 이제 모였을 때는 음, 각각의 어떤 수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시광선 투과율이랄지 뭐 단열값이랄지 뭐 열관료율, 그 다음에 뭐 SH 지시값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데 뭐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본인 댁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일반인을 모시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이 네 가지를 상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 뭐 조망성이나 단열성 능, 일사열 차단 이런 그 항목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상대평가 정도를 해놓는 이 척도 점수를 이렇게 두고 사실 뭐 제가 대면을 해가지고 직접 참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옆에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뭐 가격도 썼어요. 가격은 이제 상대적인 거 일반 투명을 100으로 줬을 때 이제 가격 요인까지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간 그러니까 데이타임이죠. 낮 동안에 관측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유리를 정면에서 보면 조금 더 그게 그 잘 모르겠다가도 조금 각도를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더 밀도 있게 저희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그런 색감적인 특성들이 더 이제 도드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애는 아예 덧유리를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오리지널 커튼홀 유리만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 이제 실내 측에 저철분 복층 유리를 여기에 시공을 한 거고 옆은 그레이 컬러 싱글로이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로이 이 중간에 있는 애는 설치 안 한 겁니다. 더블로이 그 다음에 투명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투명 유리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실물을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채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데
그날 실물로 볼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철부는 정말 유리를 설치 안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레이 싱글로이는 사실 약간 블루빛을 저희가 좀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외부에서 조망했을 때는 이게 또 그레이 빛이 이제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내에서 봤을 때는 투과율은 굉장히 낮아서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고, 네, 블루빛이 살짝 돌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더블로이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이제 70%대 굉장히 고투과 모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싱글로이보다 그 금속막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 그런 싱글로이보다 더 투명한 느낌은, 투과율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그린빛이 좀 많이 도는 블루하고 그린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색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은 말 그대로 투명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투명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사실 철분이 있기 때문에 철분에서 발현되는 아주 은은한 그린빛이 이제 있는 거죠. 투명은. 근데 보통 이 투명이면 진짜 투명인데 저철분이라는 애가 오늘 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찐 투명이라고 하면 저철분이겠죠. 저철분은 말 그대로 이 투명 유리에서도 철분기를 쫙 다 잡아 뺀 거기 때문에 뭐 저철분 유리를 백유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리니시한 것들, 그린의 색감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찐 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익숙한 투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그린빛이 이제 도는 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밝을 때 이제 느낌이고요. 사실 이 아래 이제 동영상이 조금 제가 방금 설명한 같은 내용을 반복하긴 하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은 원래 저희가 사실 철분기 때문에 말이 투명이지 약간 그린빛이 이제 도는 거고요. 더블로이는 물론 뭐 더블로이가 한 종류는 아니지만 흔히 이제 저희가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더블로이 같은 경우에는 그린하고 블루가 이제 섞여서 좀 발현이 되고 있고, 컬러가. 자, 여기 싱글로이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싱글로이는 주로는 이제 블루가 가장 이제 많은데, 이거는 이제 상업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레이입니다. 그레이인데 약간 지금 뭐 영상에서는 조금 블루빛이 좀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저철분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VMU를 하더라도 사실은 야간 관측까지는 같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다들 전문가들이지만 그 잡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야간 관측까지는 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위 세대를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왕 VMU를 한 거 야간까지를 같이 좀 관측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거주를 하면서 야간에 일어나는 이슈들도 꽤나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 쪽이 어둡고 조명을 켜지 않아서 실내 쪽이 어둡고 야경을 바라볼 때 기준인 거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실내에 조명을 켜놓고 그 반사가 그 영상이 이제 실내의 영상이 유리면에 어떻게 반사되는지의 여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이 유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중 유리의 현장인데 로이 유리가 두 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각각 뭐 반사가 조금 이렇게
각각되면서 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일그러진다거나 아니면 반사율이 너무 세서 막 거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하면서 그런 이제 컴플레인들도 있기 때문에 조명을 켠 상태에서의 것도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명 공사가 아직 되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명이 아직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업등을 최대한 많이 켜서 봤을 때 이제 크게 저희가 네 가지 종류가 특이사항은 이제 없었었고요. 이제 이거는 외부를 그 실내가 어둡고 외부의 야경을 볼 때 이제 기준인 겁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뭐 저는 이 시간에 그 여의도 야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비주얼 목업을 했는데 뭐 주간만큼 중요한 게 이제 야간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차분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투명이고 이게 더블로이, 그다음에 요건 덧유리를 안 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싱글로인데 그레이 싱글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저철분입니다. 그다음에 옆은 또 안 낀 거. 네, 좀 보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과연 클라이언트는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사실 1번, 2번, 3번 그냥 인테리어를 하는 현장에 등장하기가 쉬운 그런 유형의 유리들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야 뭐 조금 전문적인 유리 공사도 하고 대형 현장들도 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본 거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로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일종의 싱글로이인데 음막이 하나 있는 싱글로이인데 그 싱글로이조차도 이 그레이빛 도는 거는 이제 흔치가 않고요. 더블로이는 요즘에 이제 뭐 LX에서 이제 그 완성창을 할 때 더블로이를 이제 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거죠. 저철분도 그렇고요. 근데 일반 투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투명을 고르셨어요. 저희도 상당히 의외였는데, 야, 남들은 이런 거 어디서 잘 구해오지도 못하는 거 우리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금방 가져와서 이 네 개를 이렇게 딱 실물 사이즈로 설치를 해서 정말 특이한 유리 많이 보여드렸고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었었는데 정작 고르신 건 투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굉장히 수긍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고객님께서 굳이 펜트하우스를 오셔가지고 조망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조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싫으셨을 겁니다. 투과율이 많이 떨어진 것들은 일단 그 외부에 그 들어오는 것들이 왜곡이 많이 되고 또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탈락을 했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관점에서 보면 저철분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철분은 너무 또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투명은 또 은근한 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쨍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너무 막 없는 것 같은 저철분보다는 은은한 약간의 그 그린감이 도는 투명이 나는 좋더라. 이 정도면 굉장히 바깥 영상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조망성도 좋고 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투명을 고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한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안도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주얼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단열 성능이랄지 뭐 왜냐면은
단열 성능이 필요 없고 방음 성능이 필요 없으시면 사실 성능 보강 공사 자체를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예 설치 안 하고 하면 더 잘 보이고 이러는데 어찌됐건 추가적인 레이어를 기존의 커튼홀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추가적인 유리를 덧대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열하고 방음이 중요할 거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사실 유리의 어떤 그 파손하고 관련된 그 열깨짐인데요. 이제 저희가 흔히 열파라고 하는데 이제 유리의 열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져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쫙 갈라져서 나가는 열파 현상을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측면인 거죠. 왜냐, 물론 유리가 어느 한 장도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복층 유리가 있고 또 앞에다가 복층 유리를 두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유리가 깨져버리면 이거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40층 꼭대기에다 로프를 매달아 가지고 내려와서 바깥에서 커튼월 그 커버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서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비싼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안쪽에 유리가 깨지면 이거보단 좀 덜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좀 골치 아프죠. 엘리베이터로 갖고 올라가가지고 실내에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여튼 유리가 깨지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유리가 한 번도 깨진 적은 없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깨졌다고 해가지고 조심스럽지 않게 막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도 같은 걸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더 좋긴 할 건데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있을 때 로이면이 이렇게 서로 마주 봐버리면 이 열선이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반사 되면서 이 안쪽 로이하고 로이면 사이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서 열적인 스트레스를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열이 집적이 되면서 열파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커튼월에도 보통 로이 유리가 한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덧대는 유리에 로이가 한 장 또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같은 공기층 안에서 마주보지는 않더라도 어찌됐건 개념상 로이하고 로이면이 로이 사이에 어떤 공간이 어떻게든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파의 우려가 아무래도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규로 덧대는 유리에다가는 로이 유리가 아닌 게 나는 좋을 것 같다라는 기술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실 그 단열이나 일사차단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 그 로이 유리로 덧유리를 대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깨지지 않은 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간에는 안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볼 때는. 왜냐면 기존에 그 설치됐던 15년, 20년 됐던 그 시절의 로이 유리가 그 로이의 그 기능을 잘 못해서 아마도 오히려 열 집적이 안 이루어져서 열파가 생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또 유리도 연한이 많이 지나면서 그 유리 안에서의 어떤 그 응력 분포라든지 아니면 유리의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또 안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철분이든 투명이든 어쨌든 로이 유리가 아닌 걸로 커튼월 덧유리를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로이 유리 안 되면은 너무 막 안 좋지 않냐면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공기층이고요. 단열에 있어서는 또 방음에 있어서는 유리의 개수, 그러니까 이 딱딱한 고체인 유리의 그 개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방음이든 단열이든 간에 이미 덧유리를 대면서 이게 사중유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복층유리에다가 두 겹을 또 대면 공기층이 세 개에다가 뭐 유리 개수는 네 개니까 단열하고 방음은 굉장히 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로이라는 게 한 면이 이미 기존 오리지널 그 코트널 유리에 있기 때문에 사중유리 중에 로이가 하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뭐 준수한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정도의 이제 열적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음 성능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로이가 아닌 코팅 유리가 아닌 그냥 일반 유리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이 현장 여의도 리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 당일에 뭐 작업자들이 뭐 작업을 하는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커튼월 구조를 갖는 다른 건물들에서 이미 그 소개한 중복되는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관련 영상을 말미에다가 링크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눌러서 영상이 끝나면 그 추천되는 그 영상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사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